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푸틴이 미국과 러시아 갈등에 불을 제대로 지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핵무기 사용 교리를 개정을 하면서 바로 국제적 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조치가 좀 심각합니다. 미국의 장거리 무기 지원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맞대응이 이어졌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 그러면서 오늘 현대로템의 주가 또한 상승한 이유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 교리 개정을 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지원과 우크라이나 공격 강화에 대한 강경 대응 조치를 한 건데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면서 서방의 추가 개입을 또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러시아가 이 같은 핵 개정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거 다 배경이 있을 텐데요.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사거리 300km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이 무기를 활용을 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사례가 이미 보고됐는데, 러시아가 이번 개정안을 서둘러 승인하게 된 주요 계기가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안, 푸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핵 사용 조건을 완화하게 되는 결정을 이루게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본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을 하거나 비핵 보유국,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할 때 이 공동 공격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서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교리와 차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재래식 무기가 공격이 있을 때만 핵 사용을 가능을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더 포괄적으로 확대된 사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중요한 건 푸틴의 의도라는 건데요. 푸틴의 의도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억제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핵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추가 공격 의지를 꺾으려고 기선 제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여지며, 또 두 번째로는 강력한 메시지가 남아있겠죠.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단순히 우크라이나 행동을 주의를 줄 뿐만 아니라 서방 전체의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외부가 불안하면 내부를 결속을 강화하게 되죠. 러시아 내부적으로 자신감을 주면서 또 국민과 죄송합니다. 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또 도모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제적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와 미국이 지금 러시아의 위협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개로 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상황이 어쨌든 서방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더욱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전쟁이 지금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서 지금 중요한 이 포인트, 핵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국제사회의 외교적 개입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흐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오늘 현대로템의 주가도 강한 양봉을 형성을 했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방산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같은 핵심 이유는 바로 푸틴이 발언한 핵 대응 가능성이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말이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푸틴의 핵 교리 변경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자극을 했고, 방산 관련주에 대한 매수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로템의 수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2 전차 페루 수출 추진 이슈인데요.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랑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지상 장비 협력을 위한 총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며칠 전 기사라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페루 대통령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계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계약,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K2 전차의 두 번째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차륜형 장갑차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페루 육군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STX를 통해서 K808 장갑차를 3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때가 페루에 공급된 첫 번째 K 방산 제품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페루 육군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지상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협력을 또 확대하게 되고, 그리고 페루 육군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MOU 체결을 갖다가 계약이라고 잘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 MOU를 체결을 했고 이제 계약을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따라서 협약 자체가 지금 MOU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 실행 계약으로 이어지려고 절차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페루 정부와 군의 예산 확정 구매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케이트 전차의 성능이랑 폴란드 수출 성공 사례가 페루 측에 어쨌든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은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K2 전차 폴란드 얘기를 해보면요. 이미 K2 전차는 폴란드군에 최초 인도된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미 폴란드 국방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2년에 폴란드 군비청과 1차 실행 계약을 거쳐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고도 신속한 납품을 통해서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요. 이번에도 폴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페루와의 두 번째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까지 확고해 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 외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수출 계약이 이어질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현대로템이 페루와의 협력을 통해서 중남미 방산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만큼 협약이 실제 계약으로 또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폴란드에 이어서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는요, 지금 국방 현대화 치안 유지 목적으로 방산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페루 진출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페루 계약 성사와 함께 또 수출 사례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방산 기업으로서 정말로 위상을 달고 성장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